네, 오늘 특별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리더십과 품성 그리고 최근 전 세계의 관심사적인 지진과 전쟁 대비를 위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최근에 3,800여 회를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고리원자력 발전 2호기 소구경 내관 내진 해석을 하신 분이며 강동구 의회 2회, 3회, 4대 의원을 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호수대학교의 품성 강사님으로 계시고 리더십 박사로서 테일림 리더십 연구소장과 그리고 한국지진연구소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한국지진대비연구소장으로 지금 지진 대비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특강사, 오늘 특강을 해주신 배온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락교에서 우리 많은 장로님들을 뵈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고 계신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그 성상의 세월, 그 세월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에 맺어진 그 온유함을 제가 뵈니까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진과 전쟁에서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킬 건지 이것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니시는 봉사하시는 그 교회와 가족들을 여러분이 지켜주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여러분과의 만남 굉장히 저도 기대되고 마음이 기쁩니다. 이 앞에 불은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뒤에 한번 쓰시고. 제 프로필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 프로필을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그 SOS 지진을 대비하라 그리고 장애인의 방제 행동 요령 이런 책을 쓰면서 지진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더위 지진 사례, 한국의 지진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재난 대비, 총정리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형광등 좀 켜주시죠. 네, 됐습니다. 우리 한국지진 대비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닥칠 수 있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진, 전쟁 등 재난을 당했을 때 나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고개를 흔들으셔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은 이미 가정의 제일 윗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도입입니다. 자, 먼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축구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축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처구니 없게 생명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진짜 황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불행이라는 것이 결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어느 날 그 불행의 주인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마 세월을 사시면서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날 참 가슴 아픈 사진을 봤습니다. 16살 먹은 이 남학생 아이가 옆에 12살 먹은 여동생과 함께 자기 엄마 아빠의 유고를 화장하고 들고 나오는 사진입니다. 수원 연화장입니다. 저 엄마 아빠는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졸음버스가 덮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저 사진이 왜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저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경제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해줄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가족이 있다고 해도 부모만큼 하겠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들을 반겨주던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실종되고 없어졌어요. 그 남매가 집에서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전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진.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진은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노일까요? 좀 애매하죠? 어떠실 것 같아요? 자연현상, 하나님의 진노?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그렇다면 모든 지진이 다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지진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33절에서도 모세에게 거역하는 그 고라 자손들,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사람이건 재산이건 다 쓸어놓고 위를 딱 봉하셨습니다. 그게 지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들어가실 때도 지진이 발생했던 겁니다. 지진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한다는 예언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우리 지진 사례 한번 볼까요? 1900년대 이후에 발생했던 지진 몇 개만 제가 골라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 불과 8개를 적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여기에 나온 희생자만 전부 다 합하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암산 빨리신 분들 한번 빨리 해보세요. 150만요? 달고마치 100만이 넘습니다. 120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뭐 지진의 숫자? 그건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아요. 이미 다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진을 우리는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불행을 당했던 겁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한번 고베 지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새벽 5시 46분 아직 세상이 채 깨어나지도 않은 이른 시간 일본 요고현 남부 고베시에서 일본 전 열도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다.
건물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집니다. 저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땅이 휴지처럼 구겨지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건물이 폭파되는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정말 지진의 위력인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진 아마 일제시대 때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지진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은 이 그림은요, 2011년에 발생했던 지진을 한 해 동안 크기, 장소, 시간별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3월 8일, 9일, 10일, 10일. 왼쪽 밑에 지진 횟수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횟수가 올라가요. 여진으로 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때 발생했던 해일로 인해서 이 일본의 한 어촌은 순식간에 깨끗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저때 약 2만여 명이 죽은 걸로 추산되는데 5천여 명은 지금도 시신을 못 찾습니다. 바다에 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지진의 모습이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입니다. 해외에서 비행기가 추락해도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테러를 당해도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늘 그걸 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우리 끄떡 안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진이 왔느냐, 이것이 항상 우리의 초기에 관심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진 안전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안전할까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린 턱도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저도 지금 나이가 67입니다. 67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때 지진 배워요. 잠깐 우리나라 지진 없다, 안전하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전하지 않거든요. 어제 저녁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170여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북한이 실시했던 5차 핵실험대 위력보다 무려 50배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희석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발생한 지진의 위력부터 살펴보죠. 이번 지진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초월하는 가공할 수준이었다고요. 네, 지난 9일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진행한 5차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규모는 5.0으로 추정됐습니다. 어제 저녁 경주에서 연달아 일어난 지진은 규모가 각각 5.1과 5.8이었습니다. 지진 규모가 1이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크기는 32배 커지고 인위적인 진동이 생기는 인공지진에 비해서 자연지진의 파괴력이 훨씬 큽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규모 5.0의 인공지진 강도는 TH폭탄 10,000톤이 한꺼번에 폭발한 지진이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예, 우리나라 경주 지진입니다. 혹시 계신 장로님들 서울에 사시는데요, 혹시 장로님들 중에서 저 지진 느껴보신 분 계세요? 지진 느껴보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장로님 느끼셨고요. 여기 서울에서 느끼셨습니까? 경주 났을 때 아, 경주에서요? 강원도 쪽에 휴양하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럼 크게는 안 느꼈겠네요. 맞습니다. 크게는 안 느껴요. 저는 지진을 연구한 지 지금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저 지진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일본 출장 갈 때마다 마음으로 기르고 갑니다. 제발 일본 가면 좀 지진 좀 나가고. 지진 연구하는 사람이 지진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못 느낀 겁니다. 근데 전날 작년 9월 12일 8시 42분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삽니다. 10층에서 앉아있는데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더라고요. 흔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울고 머리가 어지러움증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지?
그 순간 아 이게 지진이구나.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5.8 지진. 5.1은 제가 못 넣었어요. 야 이것이 경주에서 느낀 사람은 진짜 대단한 공포였겠구나. 그걸 제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광주시에 있는 KBS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는데 우리나라 지진 안전합니까? 묻더라고요. 우리 지진으로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단 우리는 이런 지형학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이 유라시아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 속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 안에 들었어요. 여기 태평양판, 필리핀판 조금 안에 들어있어서 지진이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일본은 지금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필리핀판 요 경계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일본은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참 일본은 자리 잘못 잡았나. 우리는 정말 다행으로 자리를 잘 잡은 거죠. 이 지진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면 제일 첫 단계가 그 지역에 지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따집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런 내린 해석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역사책을 뒤져봤더니 신라 해공왕 15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100여 명 죽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1454년에는 전라도 남원에서 큰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다. 정확한 숫자로 없어요. 많이 죽었다. 무려 1860여 회의 지진 기록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지진이 없다 생각하고 내린 설계도 하나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살았던 그 대가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진 큰 거 없습니다. 뭐 4.9에서 5.8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저 지진이 발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 신문에 1면서부터 6면까지 완전히 지진 기사로 도배. KBS 방송 들어보니까 지진으로 시작해서 지진으로 끝났어요. 우리나라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뭐라고 비아냥 그랬어요?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마음 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잘 처리되기 바랍니다. 이런데 대부분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떠드냐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뭐 별것도 아닌데 어떡합니까? 5.8요? 끄떡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은. 6.5는 돼야 지진 났네. 7.0 지진 났으면 어떤 때는 뭐 1명 죽었다. 어떤 때는 하나도 안 죽었다. 뭐 보면은 난 많이 죽어봐야 20명 죽었다. 이 정도 기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런 데 대해서 대비가 없었으면 5.8 가지고도 나라가 그렇게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아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그 큰 지진이 서울 아니면 경주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경주는 지금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지진은 땅덩어리가 부딪히는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못 풀었어요. 아직. 지금 약 300년 정도의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6.5 이상의 지진이 서울에 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서울은요, 서울하고 경주는 옛날에 큰 지진이 와가지고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단층대가 있어요. 거기서 또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럼 만약에 7.0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0에 얼마? 67만 명의 사상자. 서울에서만 42만 명, 경기도에서 약 20만 명, 그리고 93만여 채의 건물의 파손이 있을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저 중에 얼마나 죽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0만 명은 죽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우리 지금 내진 설계 얼마나 돼 있어요? 맥시멈 25%. IT에서는 7.0이라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못 사는 나라는 희생이 엄청 커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던 때, 그때는 우리 내진 설계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클 거야. 우리나라 지진 발생률을 보면은 이 1990년대까지는 평균 19.2회, 19회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지금 평균 지금 여기 58회라고 그랬지만 47회라고도 하고, 이게 기준 잠재점 틀려집니다. 그리고 거의 100회까지 지금 여기는 200회 늘어난 이쪽에 2015년 작년에 지진 발생하고 또 그러면 엄청나게 여진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수상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저렇게 증가하는 게 좀 불안합니다.